자, 4부 홍준표 대표가 아베 총리를 일본 총리 관저에서 만났습니다. 어제요. 그래서 전체 그림을 보면 한쪽에서는 문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났고 한쪽에는 홍준표가 아베를 만났습니다. 자,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요, 거국끼리 만났다 어쨌다 하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제 방송 잘 기억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당시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내에서 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 핵 독자 개발을 한다 이럴 때 홍 대표가 일본에 가서 아베를 만나라. 만나자 하면 만나 줄 거다. 그러면 일본은 지금 2차 대전에 세계에서 유일한 원자폭탄 피폭 국가이기 때문에 아베가 먼저 핵을 독자 개발하자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일본 국민들의 트라우마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 자, 근데 전술핵 재배치라고 하는 부분이 나토식 공륜이 뭐니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미국의 입장이 마지막에서나 그렇게 갈 거고 그거를 하나 핵을 독자 개발하나 어렵기는 매한가지인데 전략적으로 북한의 핵을 인정해 주는 쪽으로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끌고 가고 있고 문재인 정권도 그렇게 가고 있다면 한국은 북한이 핵을 가지면 우리도 일본도 핵을 가지면서 동북아시아의 한일, 북, 중, 러 전부 다가 핵을 가지는 핵 균형을 이룩하는 것이 그것이 힘의 균형이고 그렇다면 결국 북한을 폐기하는 쪽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 한국과 일본이 핵을 같이 가진다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될 거다. 그런데 일본의 아베는 핵을 한 3, 4개월이면 만들 수 있겠지만은 핵폭탄을 일본 국민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못하니 한국당은 지금 이쪽 저쪽 표를 다 의식할 필요가 없이 보수 진영의 표라도 우선 끌어모으는 게 낫다. 지금 한국당의 지지율이 무슨 보수 진영 표도 절반도 못 모으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결국은 아베를 만나서 핵을 한일이 공동으로 개발하자라는 말을 한국이 먼저 끄집어내라. 그러면 별의별 비판이 나오겠지만은 그건 어차피 좌파들이 반일 딱지를 붙이는 거니까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어제 홍 대표가 아베 총리를 만난 것은 시점이나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당을 비판하고 홍 대표의 행태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해온 사람이지만은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어제 홍 대표는 한미일 자유주의 핵 동맹을 맺어서 북한과 중국의 사회주의 동맹에 대항하자라는 뜻을 아베한테 전했다고 합니다. 이 면담은 어제 오후 30분부터 30분간 총리 관저에서 이루어졌다라는데요. 홍 대표는 면담 뒤에 우리가 얻은 정보에 따르면 북한이 또다시 핵도발을 할 경우 미국이 소규모 선제적 국지 타격도 하게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 면담에서 아베 총리는 홍 대표에게 북핵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이 불가능하다. 지금은 경제 제재에 초점을 맞추지만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겠다라고 말했답니다. 아베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한일 군사 훈련을 일본 상공에서라도 했으면 좋을 텐데 그걸 한국이 안 하겠다고 해서 아쉽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북핵에 대응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과거에 100년, 70년 전의 일을 들미겨서 일본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는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요. 여기는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일본하고 독일이 같냐? 독일은 반성을 하지만 일본은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프랑스하고 한국이 같냐고 저는 또 물어보고 싶습니다. 프랑스는 북한이라는 적국이 없지만은 한국은 북한이라는 한국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는 적을 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사과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한일 협정에 의해서 배상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많이 받니 작게 받니 하는 거 이전 정부가 한 거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있지만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그대로 놔두고요. 지금의 합의는 합의대로 가면서 가야지요. 정말로 5천만이 몇십 명의 위안부 문제 때문에 북한과 관련되는 모든 부분을 포기하는 것이 옳은가? 이 말을 하는 것도 용기가 돼야 되는 게 옳은가? 그리고 위안부 논란에 대해서 아예 논의조차도 못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 촘스키 같은 미국의 양심적 학자도요, 위안부 재판에 대해서 입장을, 박유학 교수입니까? 예, 대해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사회에서는 공유할 수 있어야지요. 이것은 성역이라고 해서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프레임 이론에 의해서 내가 불리한 것은 말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상대의 약한 고리는 항상 이야기하도록 하자라는, 한마디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는 책에 나오는 그 프레임 이론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말도 꺼내지만 꺼내면 너네들은 친일이야. 그거는 무시하고요. 그것 때문에 욕하는 언론은 깔아뭉개고 욕하는 사람은 뭉개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뭐 배설 하나 하겠다고 얼쩡거린다면 이런 이야기를 못하지요. 그런데 사심 없기 때문에 저는 자연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일 관계요. 지금요. 과거의 트러블은요. 트러블대로 남겨두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저는 철저하게 지금 북한에 대응해서 한일이 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베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도 한일 군사훈련을 못하게 하면 군사훈련이 너네한테 도움이 되지. 너네가 솔직히 너그 능력으로 북한의 핵이나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냐? SLBM을 탐지할 수 있냐?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냐?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한 공동군사훈련을 하자면 무슨 같이 안 한다고 하길래, 그러면 우리 땅에서 우리 하늘에서 같이 하면 될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한국이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이 북한에 800만 달러 지원하기로 한 건에 대해서도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홍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을 제대로 수행했다면 우리 당이 지난 10월에 미국에 대표단을 보낼 필요도 없고 오늘 일본에 올 필요도 없었다. 아베 총리 만났을 때 그 얘기부터 하자고 했고, 한일 군사훈련에 우리 당은 찬성이다. 홍 대표는 아베 총리가 북핵과 관련한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필요 없다면서 격이 없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다고 전달했습니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역사 문제는 깊이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면담 말미에 아베 총리가 한국 국회에 강제징용 노동자 기념상을 세우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의 입장을 한국 의원에게 좀 잘 설명해 달라고 한 게 전부고요. 홍 대표는 그 문제를 논의하면 안보 얘기가 희석될 수 있으니 대답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자, 이날 매우 상징적으로 의도적으로 아베가 아마 이날로 잡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베이징에서 시진핑이 만나서 북한의 입장에 따르는, 한마디로 한미일 동맹전선에 이탈하는 회담을 하는 날 아베는 홍 대표와 일본에서 만났습니다. 홍 대표는 이번 방일에 앞서 중국이 단 한 번도 북핵을 억제하는데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국과 일본이지 중국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 대표는 이날 한국 제1야당 대표가 일본 총리와 만나 한국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5천만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되었는데 정부가 대처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잡으려 왔는데 그걸 비판하면 되냐,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 기자 폭행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를 얼마나 깔보고 얕잡아 봤으면 그런 짓거리를 하겠냐,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중국에 왜 갔는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의 야당 대표가 일본 총리를 만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로 있던 2006년에 고이즈미 총리를 만난 것 이후에 11년 만이라고 합니다. 자, 아베 총리는 일본 사람들이 보통 직설적으로 말을 절대 안 하고 뱅뱅 돌리는데 매우 솔직하게 자기 속내를 들었다고 말했다고 하면서요. 아베 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당과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날 회동에서 홍 대표는 아베에게 문재인 정부가 시진핑 국가주석을 아련하러 가는 날이라는 표현을 쓰며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인데 안에서 제1야당인 우리가 왔다라고 말을 했고요. 트럼프 미 대통령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는 옵션에 예방전쟁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아베는 트럼프가 북핵과 관련해서 모든 옵션, 트럼프 대통령의 테이블 위에 얹어놓은 모든 옵션을 자신은 적극 지지한다라면서 북한이 미국의 강한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어제 그런데 이 홍준표 아베 회동을 보도한 한국의 언론들이 굉장히 많이 빈정거렸습니다. 뉴스 시간에도 보니까 굉장히 빈정거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빈정거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요, 왜 하나의 생각, 하나의 입장, 그리고 정권의 입장만을 국민들에게 의식화시키면서 강요를 합니까? 표창원이요, 트위터에 홍준표 일본 정부, 문재인 정부보다 한국당과 의견이 맞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을 했는가 하면 스스로 이완용이 되고 싶어 안달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에는 안 맞는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빈정거렸는데요. 자, 홍 대표는 일본 출국 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국과 일본이지 중국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문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 스트롱맨이라고 하면서 좀 더 세게 기왕에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베한테 한일이 같이 핵 개발을 좀 하자. 우리가 집권하면 곧바로 핵을 개발할 건데 우리가 가진 기술과 너네가 가진 기술을 갖다가 합치면 금방 핵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같이 핵을 가지는 것 말고는 북한의 핵을 견제할 방법이 사실은 있겠느냐. 지금 미국이 행여라도 북한의 핵을 인정해주고 핵 동결 차원에서 ICBM만 포기하고 그야말로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게 된다면, 엊그제 틸러슨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거는 당신하고 우리가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는 말 아니냐.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핵을 인정해주는 쪽으로 합의가 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핵 보유로 갈 수밖에 없다. 나는 한국에 가서 핵의 독자 개발을 계속 주장할 거니까 아베 당신은 일본에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북핵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가 보고 북한 핵을 인정해 주자면 둘이서 핵을 만들자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왕 본인이 뭐 꺼리는 거 없는 사람 아니에요. 할 말 다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좀 해서 제목이 좀 그렇게 해야지, 그냥 자유주의 핵동맹을 맺자라고 애매하게 이야기했어야 되겠냐는 거죠. 한 번 만나지 또 두 번, 세 번 만나기도 어려운 것을 기왕에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보고, 자, 너네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 사태를 한국의 문재인 정권 끌어들여서 북한에 유리한 쪽으로 마무리시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한일이 공유해서 핵을 공동 개발하겠다. 이래 말해야죠. 파장 때문에 걱정이 됐습니까? 지금 한국당이요, 보수의 표도 30-40%밖에 못 얻어내면서 뭐 끓일 게 뭐가 있어요. 이왕에 망해가지고
문 닫기 직전인데 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저 말은 맞는 말이라고 보수 진영을 다 연결시키고 끌어내야지요. 뭘 하기는 하는데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일본에 간 거 제 말을 듣고 갔는지 안 그러면 뭐 저하고 생각이 우연히 몇 달 뒤에 같아져서 갔는지 모르지만은요. 제가 가서 같이 핵 만들자고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왕에 갔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와야지. 그 말은 와 또 쏙 빼먹고 한미일 핵 동맹을 자유주의 동맹을 맺자고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럼 한미일 자유주의 핵 동맹은 실체가 뭐냐는 겁니까? 자유주의 동맹에 맞서서 대응해서 자유주의 핵 동맹을 맺자라는 것은 핵을 가지자는 건지 뭐 하자는 건지 왜 말을 애매하게 했냐라는 겁니다. 항상 좀 모질아요. 아쉽습니다. 일본 간 거는 잘했어요.